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올해 진행사 소개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혁신팀의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담당하고 있는 박종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2020학년도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경진대회 지원 학생들을 2020학년도 2학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에서 팀을 조직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10개 학과에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10개 교과목에 총 25개 팀 이렇게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이 캡스톤 디자인 지원한 팀들을 지도해 주시는 이 교과목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을 저희가 직접 한번 모시고 그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지원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시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유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네, 저희 처장님 인사 말씀 우선 한 말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번 안 드시는데 이렇게 날씨도 춥고 이제 학기 말 성적 처리하시는데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이런 과정들이 어떤 그 앞으로 3주기 평가나 교육 혁신 사업에 또 영향을 미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캡스톤 디자인 어느 순간인가 열심히 참여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참여 안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교수님들은 직접 참여해 주시고 학생들도 또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혁신 사업에 또 이렇게 기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그냥 교수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자기가 본인이 맡으셨던 교과목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공유하는 차원에서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교육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참석하신 교수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개 교과목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하시는 교수님은 총 13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일단은 4분 교수님 지금 참석을 해주셨고요. 중어종문학 전공에서 중국문화 UCC 종합설계 및 활용을 담당하고 계신 강조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정보통신공학 전공에서 ICT 종합설계 2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신 장유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공학 전공에서 안전공학 종합설계를 담당하고 계신 김동춘 교수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제약공학 전공에서 이제 바이오제약 종합설계를 담당하시는 이창규 교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오시면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저희 2020학년도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는 사실 2017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에이스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시작할 당시에는 이제 참여팀도 사실 1년에 5팀 정도, 처음 시작할 때는 5팀 정도도 잘 안 나왔고, 이제 작년도에 6개 학과, 6개 교과목 21개 팀이 참석을 했고, 올해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0개 교과목에서, 10개 학과, 10개 교과목에서 25개 팀이 참가를 해서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더라도 교지연에는 이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경진대회를 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경진대회 결과물들을 학생들한테 한번 받아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좀 크게 할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워크숍 날짜와 맞춰서 이제 판넬을 세워서 오프라인 전시를 포스터 발표처럼 오프라인 전시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런 오프라인 행사는 취소를 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웹페이지를 오늘 학교 홈페이지하고 교수님들 전체 메일로도 다 안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또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주셔서 그래도 올해는 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타 학교에서 전시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좀 외부에 오픈이 돼 있는 대학들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학생들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수준 높은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래서 첫 발자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를 이렇게 외부로 공개하는 것도 사실 처음이고 또 워크숍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처음으로 워크숍을 했지만 그때는 그 부경대학교에서 경영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캡선 디자인 교과목이 이런 거다라는 그냥 설명이 비슷한 그런 행사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 처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냥 정말 캡선 디자인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수업에서 느끼시는 부분들 좀 계속 학교에서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올해는 캡슨 디자인 워크숍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캡슨 디자인 교과목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저희 의도대로 제가 이제 그만 말하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캡슨 디자인 교과목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지금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사실 많이 공유는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서 그 본인이 본인 수업에서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학생들한테 어떤 점을 요구를 하는지 주제라든지 선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하는지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강종인 교수님도 그 옆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한 말씀씩 듣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이제 거의 처음 2017년부터 계속 처음부터 진행을 했었었는데 캡스톤 디자인을 인문대학 쪽에서는 잘 만들지 않았었잖아요. 예. 전문가에서는 이거를 그 졸업 인증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이 과목을 개설을 해서 계속 운영을 했는데 이 과목의 장점이라면은 일단 그 인문학을 하는 학생들의 어떤 기획하는 능력,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나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기는 합니다 학생들이. 근데 처음에 주제를 선정하고 기획을 하고 UCC를 만드는 과정, 그 제작 과정이 가장 힘들긴 한데 그리고 나서 결과물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뭐 1인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런 시기라서 학생들에게 그런 경험을 해보긴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분명히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이제 올해 저도 이 작품들이 조금 다 골고루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팀이나 뭐 2팀 정도 그랬었는데 그만큼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러니까 기획안을 작성하고 뭐 계획서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작성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작품을 만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야말로 캡스톤으로 해서 뭔가 역량을 이렇게 좀 연습을 하고 나간다는 의미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장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종합소개부 과목에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1학기하고 2학기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 캡스톤 디자인 관련돼가지고 학교에서 공고 나오는 건 거의 2학기 때부터였죠. 그래서 그 주제 정하는 게 실은 아까 강경 교수 말씀하셨지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학생들이 1학기 때부터 거의 한 4주에서 5주 걸치면서 차근차근 이제 주제를 정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기간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학기 때 거의 이제 마지막에 딱 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참여가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추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비용, 이거 제로비라든지 이런 비용 들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집행 쉽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정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행을 쉽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 무슨 얘기인가요? 예.
지금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반드시 지도교수의 법인카드로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 개인 현금 결제해서 예. 학교 법인 현금 영수증 끊어와라 그러면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지금 근데 이제 그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네, 반드시 지도교수 네. 그 법인카드로만 하라고 해서 제가 없으면 또 이게 곤란해지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저희가 더 허용을 해드리는 거는 네. 학성운영실 직원 선생님들, 이제 교수님들 법인카드가 보면은 비교과 프로그램 하시는 데도 쓰시고 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학성운영실 직원 선생님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싫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법인카드를 그 교수님별로 한 장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두 장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일일이 있어서.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법인카드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 처장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학교의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고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 국고사업 집행할 때 원칙이 반드시 이렇게 학교명의 법인카드로만 개인카드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절차라든지 이렇게 줄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계속해서 고민해서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번호를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고요. 네. 현금 영수증 끊어와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교수님 법인카드 안 주셔도 되고 학생들은 사업자 등록번호 가져가서 현금 영수증 끊어오면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쓰시는 게 저는 다 그렇게 쓰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쓰셨구나. 그렇지 않고 학생들은 또 현금을 쓰기를 되게 꺼려하는 학생들도 많고 예. 또 어떤 집행 계획에 따라서는 너무 양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법인카드를 써야 되는데 법인카드가 하나인 거 그다음에 이제 학사운영실에서도 제가 이거를 빌려서 써봤는데 학생들이 그걸 제대로 못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런 계획서나 이런 보고서를 쓸 때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체가 되는 심지어 그런 경우가 제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비해서 상당히 미안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아무튼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저희 한 팀이 이런 앱에서 이걸 결제를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앱이 이게 이제 법인카드로, 그러니까 어떤 앱은, 그러니까 프리미어 같은 거는 이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결제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아예 쓰지를 못하게 했고 아주 간단한 앱이었는데 그거를 결제를 하면은 학생이 등록해놓은 폰으로 이게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법인카드를 여기에다가 등록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폰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만 해야 되고, 왜냐면 거기서 편집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걸 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그런 경우 실업실 특비로 그냥 결제했거든요. 저희도 많은 경우 실행 실습비를 하고요. 이게 이제 뭐 다 애로점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법인카드로 하든지 현금 영수증을 끊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 개인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 15%인가요? 페이지가 15%. 네.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보면은 어떤 팀의 경우에는 이런 예산을 쓸 데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앱으로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예산은 다른 거 너무 많이 넣고 회의비는 15% 맨날 만나서 뭘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15%니까 조금 적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지금 회의비는 저희가 25%까지, 네, 25%까지 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총액 예산 범위에서 25%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에 연동해서 25%가 아니라, 인계한 팀 같은 경우는 60만 원, 저희가 이제 자인계 팀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그 총액 범위에서 25%. 그러면 15만 원 네, 네. 거죠? 자인계 같은 경우는 25만 원. 퍼센트를 네. 제가 기억을 했는데 15만 원 가지고
유치원용의 현실도 포함하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못 만나서 그런지 돈을 작년에 비해서 좀 지금까지 보니까 많이 못 쓰더라고요. 네,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창규 교수님 혹시 바로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일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캡스톤 디자인 그냥 교과목 운영하시면서 좀 느낀 점이라든지 좀 학생들 어떻게 지도하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학생들도 저런 식으로 좀 캡스톤해서 만들어 보는 걸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희는 4학년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딱히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학과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와서 얘기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고요. 예. 그 뭐지? 그러면 다른 것 좀 제가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캡스톤 이게 저희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많이 하고 큰 대회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좀 할 때 같이 이걸 해서 더 큰 대회 같은 걸 준비할 수 있는지 뭐 전국 대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는 대회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네. 몇 개 양식은 보내줬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래도 실물 만드는 거니까 캡스톤 같은 게 다른 쪽도 많지만 좀 그런 로봇이나 그런 뭐지? 기계? 그러니까 전자 그런 쪽이 조금 더 많이 정보가 있긴 했었는데 바이오 쪽은 찾아보면 있긴 했는데 생각만큼 많지는 않고 예시 넣어준 것도 바이오 예시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서 네. 그런 좀 바이오 쪽도 저희가 직접 찾아봐도 되지만 조금 그런 큰 대회 정보랑 그런 각각의 파트에서 예시 PPT 같은 걸 조금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랑 아까 앞에도 잠깐 제가 좀 느끼더라고요. 잠깐 들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저희도 뭘 사야 되는데 학생들이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니까 이게 캡스톤이 한 15주 이 정도 한다고 해도 3주 정도 학생들이 실험 디자인하는데 들고 제품을 주문하면 늦게 오는 건 2달 정도 걸리고 빨리 오는 것도 한 달은 걸리기 때문에 막상 실제 실험을 할 수 있는 건 한 2달? 거의 15주의 절반 정도 이렇게 실험을 못하고 3주 디자인하는 시간 디자인이라도 할 수 있는 4주는 사실 뭐 제품이 안 오니까 중요한 게 안 와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으려면은 미리 뭐 디자인을 하는 학생을 해서 대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학생이 디자인을 해서 실제 실험을 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좀 한 학기만에 끝내려면은 교수의 제안과 좀 교수가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해준 걸 바탕으로 미리 좀 구매해놓고 학생들이 좀 그걸 구현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근데 제가 지금 뭐 택배로 하는데 2달씩 걸리는 택배 요즘 일주일에 3일 만에 나오지 않나요? 저희는 바이오 그거라서 예를 들어서 시계나 이런 데서 해외 발송을 하는 거 늦게 오는 거는 3달씩 걸리는 것도 많아가지고 그거는 학과에서 미리 사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캡스톤 디자인 한다고 2달씩 기다려서 캡스톤 디자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디자인에 그걸 교수가 미리 설계해놓고 학생들도 그걸 구현하는 거랑 미리 그쵸. 구매할 수 네. 있고 예. 학생들이 저는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학생들은 딴 걸 하고 싶다고 하면은 시작을 또 다른 걸 사야 돼서 그런 부분은 그런 것들 뭐 원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좀 학과에서 미리 구매해놓고 학생들의 완전 제일 좋은 건 학생들이 알아서 디자인을 해서 실험을 하는 거긴 한데 원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학과에서 좀 미리 구매해놓고 학생들이 좀 그거를 바탕으로 좀 구현하는 걸 목적으로 하면 좋지 않아요. 처음부터 한 학기 그걸로는 학생들 디자인부터 완성까지 하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저도 이제 캡슐 디자인 수업을 하면 애들이 막 물건을 샀다가 이거 안 되네요. 그럼 또 주문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구매하는데 뭐 교수님 안 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은 뭐 어느 교수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 주 안에 수업은 다 끝나야 되고 한 주랍니다. 한 학기 동안 다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애들은 자꾸 실패되고 폐지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실패하는 것들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실패하면 어떤 애들은 미친 듯이 계속 해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 실패 많이 해봐라 뭐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요.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뭐 좀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교수님들이 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는 오히려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사놓고 그냥 그래 뭐라 그래 저장해 놓거든요. 그럼 애들이 뺏어 쓰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용이하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안전공학 전공의 안전공학 종합설계 담당하고 계시는 김동신 교수님 예. 말씀 듣겠습니다. 저 처장님이 안전공학과 저걸 하시고 하는데, 감히 또 저는 이 학교에 계속 있었던 분이 사람이 아니고, 잠시 온 그런 적은 그래서 저는 이 건설안전 종합설계 이 과목을 강좌를 캡스톤인데, 이번 학기 때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 동국대학교 안전공학과에서 왜 이 캡스톤이 필요한지 하는, 왜 거기에 의문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처음에 이 드론하고 지금 우리나라 건설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은 안 되고 있으면서 필요성 이런 걸 느끼면서 왜 이 드론하고 뭐 시스템 비교라든가 실제로 이 가능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가능한 학생들을 팀별로 또 이 단위 공사 종류별로 해가지고 팀을 구성했습니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드론도 활용해서 동국대학교 안전공학과에서 이런 걸 캡스톤에서 개발해서 이제 전국에 한번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사실 했는데, 조금 전에 이 교수님들 말씀대로 뭐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는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학생들 조금 설득을 해가면서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뭐냐면은 특히 건설안전 쪽이다 보니까는 이 동국대학교 안전공학과가 또 오래됐고 이래서 여기에서 뭔가 개발도 하고 새로운 대학이란 이 캠퍼스 안에서 아이디어나 이런 거에서 민간 또 이 산업 현장에도 좀 뿌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능하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드론하고 IT 쪽을 건설 안전 쪽에 또 산업 안전 쪽에 또 보건 쪽에 이쪽에 접목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좀 저걸 하려고 노력은 조금 사실은 막 했습니다만도 이거 어떻게 저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팀별로 구성을 해서 발표도 시키고 또 발표는 이제 뭐냐면은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발표력을 좀 키우는 그런 육성 차원에서도 그 다음에 토론 문화도 조금 강화하는 이 해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외 이제 건설이나 산업 현장에서 사고 사례들도 또 덧붙여가지고 또 조금 제공도 좀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IT가 필요하다. 또 성역화 차원에서도 IT나 이쪽으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저걸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는 이제 좀 수업에서 느낀 점 우선 한번 듣고 그다음에 이제 좀 지원 학교 쪽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따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하면서 얘기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같이 나오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좀 더 학교 쪽에 저희 팀에서나 지원해야 해줬으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지. 혹시 올해는 신청서 마감을 몇 주 차에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신청서 마감 말씀. 네, 신청. 네, 저희가 안내는 그 9월 초에 안내가 나와서 9월 말에 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시작이 첫 번째가 9월 둘째 주부터 하니까 총 네. 3번을 하고 신청서를 이렇게 신청서를 하려면 이 팀이 굉장히 빨리 짜여져야 되는데 네. 충분히 이렇게 좀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번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한 주 정도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고 2주인가 3주에 그걸 잡으셔가지고 되게 촉박해서 좀 그런 사전 작업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바로
제품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 평가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는 UCC가 나오잖아요. 네. 보니까 이게 UCC가 나오는 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평가 기준은 저희 이제 그 전공교육과정 혁신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올해 교과목 개발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다시 그 선발 담당하셨던 저희 소위원회가 저희 교육혁신팀에 꾸려져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심사 기준은 저희가 이제 이 보면 그 보고서 그 포스터 발표 자료에 보면은 있는 항목별로 심사 점수 이렇게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심사도 따로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건 전시 페이지고요. 심사위원들한테 제공하는 자료는 학생들이 최종 제출한 이 포스터 발표 자료 한 장만 드리는 건 아니고 결과 보고서하고 첨부 타협까지 해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다 이런 거 학생들한테 실제로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건 기회는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좀 퀄리티 많이 좋은 것들은 대부분 좀 기존에 했던 동아리 이런 데서 만들던 거, 사실 산업적 그것만으로는 퀄리티 있게 만들기 좀 쉽지 않더라고 해봤는데, 그래서 만약에 좀 진짜 관심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할 거면은 산업점하고 걔네가 보통 수업 시간 내에도 더 많이 투자해야 좀 퀄리티 있는 작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퀄리티 있는 애들은 그냥 거의 동아리나 이런 걸로 매일 하는 애들이 만드는 게 사실 퀄리티가 좋고, 이렇게 산업적 투영을 해서 좀 쉽지 않은데, 그 목적이 약간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게 하려면 한 학기 산업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뭐 1년 과목을 하는 경우는 좀 점을 늘리는 게 가능한지 해가지고, 뭐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좀 열심히 하겠다는 학생만 대상으로 하면 지금처럼 뭐 산업점도 하고 걔네가 남는 시간을 더 투자하면 퀄리티는 더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일주일 3시간만으로 해서 학생들이 제 생각에는 퀄리티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교수님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3시간 하는 거지 애들 일주일에 3시간 투자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더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그래도 3시간 수업이니까 3시간을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 하는 애가 있는데, 그 대상을 만약에 자발적으로 하는 애들을 위주로 한다면 지금처럼 산업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뭐 모두가 다 열심히 하려면 아니니까 나머지 학생들도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 하게 하려면 특성 같은 거나 기간을 좀 1년으로 늘리는 게 혹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서. 네, 일단 저희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경진대회가 지금 어떻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저희 학교의 실험 실습비만으로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요구하는 것들을 마련해 주기가 좀 사실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수업 베이스로 지원을 하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실험 실습비 외에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위해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가 보면은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상금이 팀당 30만 원입니다. 근데 지원비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자연계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의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목적은 정말 순수하게 외부 공모 같은 우수작을 수상하는 목적이 아니라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수업을 운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게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이 운영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쪽에 조금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1년의 긴 주기를 가지고 가면 어떨지, 이게 저희가 순수하게 외부 공모로 가면은 사실 뭐 1년의 기간을 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학생들의 참여는 아마 좀 훨씬 줄어들 거고, 정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여를 하겠지만은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경험의 기회가 더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좀 수업 베이스로 많이 가고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올해도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하면서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2학기 대상 교과목들만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1학기에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오픈하는 학과에서는 오히려 그 지원을 못 받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이제 캡슐 디자인 교과목을 1년짜리 교과목을 하시려면은 이제 학과에서 지금 수업 베이스로 한다면은 그건 이제 학과의 교육과정 개편이 또 같이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또 학과에서 1년짜리 수업을 운영하시는 데는 또 아마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 뭐 중간에 휴학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1학기 때 수업 신청한 학생이 2학기 때 똑같이 수업 신청을 해서 그걸 들어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건 아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거 뭐 좋은 것 같은데요. 그 1년짜리 수업은 본인 학과에서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1년은 저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이제 와서 힘드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저희가 1년짜리, 저도 뭐 학과에서 본인이 뭐 이렇게 1년짜리 만드시면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드시려면 이제 학과에서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경진대회도 근데 참 잘못하면 참석을 1년짜리라고 하면 한 학기짜리인데 2학기짜리로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만약 하시고 싶다면 아니 본인 과목 저희 과는 그러니까 제 과목은 제가 컨트롤 하거든요. 그래서 1년짜리 하고 싶으면 1년짜리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뭐 저기 인문대랑 달리 가기대는 실험 실습비가 있으니까 그걸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학과에서 이제 결정하셔서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뭐 1년짜리 하도 좋을 것 같고, 학점을 노리는 것도 학과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학점을 노려달라 그래서 학점을 노려주거나 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학과에 총개설 학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뭐 캡스톤 디자인 한다고 3학점짜리를 6학점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딴 교수님들이 야 네 수업에서 3학점 더 빼갖고 와서 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학과에서 해결해 주실 부분이지 저희가 뭐 이걸 3학점으로 해라, 1학점으로 해라, 2학점으로 해라 이렇게 결정한 게 없었어요. 예전에 1학점짜리 캡스톤 디자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 또 네, 2학점짜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학점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저희가 이게 수업 베이스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라든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예. 해보겠습니다. 그 혹시 더 1학기에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뭐 사업이 시작해서 그런 건가요? 네, 일단 그때는 저희 사업비도 사실 확정이 안 되는 그렇죠. 상태라서 그래서 그런 모든 게 이제 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뭐 솔직히 사업비도 없는데 우리가 뭐 100만 원씩 70만 원씩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2학기 저도 2학기 캡스톤 디자인이 있긴 한데 좀 2학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어떤 수업을 장려하는 차원이지 이걸 해가지고 뭐 상품을 주고 뭐 시상을 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뭐 그래서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그 특히 원래 인문대나 상경대나 이런 데 실현실비가 좀 부족한 데는 투자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가기대는 어차피 실현실비가 있어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링크도 하고 있지만 링크 돈 엄청 한 1,000만 원씩 쓰라고 그러거든요. 캡스톤 디자인에서. 근데 못 써요. 쓸 시간도 없고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자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모이는 것들을 꺼려하고 해서 조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고 이렇게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 이제 교수님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야 수업을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이거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지 않으면 애들은 특히 우리 과 애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생각해갖고 와 그러면 한 달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생각도 자꾸 바꿔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좀 했었는데 아 그 부분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딱 정해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우리 김동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어떤 그 가상 시나리오를 운동장에다 만들어서 드론으로 촬영해봐라 뭐 이런 것들을 주고 나머지 가상 시나리오는 너네가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저는 줘버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결과물들이 빨리빨리 나오더라고요. 근데 뭘 할지 이제 생각해봐라 그러면 드론 할까요? 3D 프린트 할까요? 뭐 이렇게 돼버려서 저 같은 경우는 줘버리고 이제 가능하면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저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학과들마다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산도 2달 걸린다니까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오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딴 분 교수님들 하시는 것들 어떻게 하시나에 대한 고민들도 좀 들어보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가시죠. 네, 차장님이 정리 발언까지 다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더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은 없으면 없으면 오늘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